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겉으로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앞세워 싸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긴급 기자회견과 방송 출연, SNS 활동 등이 상당히 벌어졌겠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침묵, 거리두기, 그것이 민주당의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방어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빠져나가느냐, 그것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 최민희 의원입니다. 이재명 최측근이자 대표적인 친명계였던 최민희가 최근 MBC 방송에서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왜 대법원이 파기 자판이 아니라 파기 환송이 되었는지, 이것은 이재명을 후보로 등록시킨 다음에 대선 직전에 유죄 확정으로 민주당 후보를 제거하려는 시나리오다.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확정하지 않고 서울 고법으로 넘긴 이유가 후보 등록 이후에 민주당 후보 제거를 가능하게 하려는 구조라는 해석입니다. 물론 이 주장은 음모론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게 되면 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의 방향대로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을 5월 12일 후보 등록일을 직후로 맞추게 된다면 대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법적으로 후보를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재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은 이미 판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즉시 기각할 수가 있고 5월 27일 내지 28일 사이에 이재명 후보의 자격 박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민희가 이런 구조를 정확하게 짚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당 내부가 이재명을 끝까지 끌고 갈 생각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겉으로는 서로 침묵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손절의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흐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다른 인물들의 움직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이재명 방어에 앞장섰던 박범계, 고민정, 박지원, 장경태조차 지금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방송 인터뷰 그리고 SNS 활동에서도 이재명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법 구테타를 외치고 있던 이들이 지금은 입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재명 이슈에 대해서 사실상 침묵하고 있고 거리 두기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을 믿고 끝까지 가다가 함께 침몰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 시점에 이재명을 정리해버리고 새로운 전선을 그릴 것인가, 그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는 서서히 이재명을 직접 방하지 않고 거리 두기로 대응 방식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제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많은 친명계들이 앞장서서 그를 방어하려 하지 않고 모두가 옆으로 뒤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손절입니다. 공개적으로 선언은 하지 않았을 뿐 이미 내부 결심은 끝났고 손절은 시작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타이밍뿐입니다. 이재명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파기환송 서울 고법에서 이 형을 실형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즉시 법정 구속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 이재명 측이 대법원과 사법부를 향해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10명을 탄핵을 시도하겠다고 공갈쳤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직접 탄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판 중지법까지 발의하면서 사실상 사법부 자체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권한을 남용하여서 사법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입법 구태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고법이 실형으로 구속을 선택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들은 양형 판단에서 반성의 태도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거나 사법부를 비난하는 태도는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판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런 불리한 조건을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이재명은 즉각 법정 구속이 됩니다. 이후 재상고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이미 유죄 취지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즉각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은 헌법 체제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서 사법체계 존립 여부가 걸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법부의 결단은 강경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재명은 사법부를 자극하고 도전하는 태도는 구속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와 입법 독재는 결과적으로 이재명에게 불리한 환경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고 사법부 전체를 겁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도가 민주당에게 오히려 자충수가 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절차와 형식 모두 무시한 전례를 남겼고 그 결과 탄핵의 정당성은 붕괴되어 버렸고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법관들을 위협하고 대법원장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그런 움직임은 민주당이 스스로 헌법 파괴 세력, 반국가 세력이라는 본색을 드러내는 꼴입니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이런 작태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추진했던 비상계엄은 더 이상 내란이 아니라 반헌법 세력, 반국가 세력에 맞선 정당한 방어 조치였다는 인식들이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계엄은 비상 상황에 발동되는 대통령의 고유 합법적 권한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사법 공격은 바로 그 정당성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엄에 대한 인식은 이미 국민들 사이에 계몽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인식 변화는 이제 법조계와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30건이 넘는 탄핵을 시도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탄핵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은 입법 권력을 앞세운 권력 남용이고 구태타입니다. 국민들은 물론 사법부에서 계엄은 불법이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는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천인공노할 이러한 작태들은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 내부에서는 늦었지만 이제야 이재명을 선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 대선에서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가 없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박홍산님, 응원합니다님, 덕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